2026년 2월 26일 목요일, 오늘 아시아 금융시장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두 편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축포가 펑펑 떠졌는데 다른 한쪽에선 깊은 한숨만 나왔죠. 오늘 저희 분석에서는 바로 이 극명한 차이가 대체 왜 생긴 건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구조적인 변화는 또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첫째,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그 탈동조화 현상부터 짚어볼 거고요. 둘째, 왜 한국 증시만 이렇게 날아올랐는지 아주 흥미로운 세 가지 이론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셋째, 그럼 중화권은 왜 주저앉았는지 그 원인도 봐야겠죠? 넷째, 퀀트 모델로 미래는 어떻게 보일지 예측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녹여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실전 트레이딩 가이드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탈동조화, 디커플링이죠. 한국하고 중화권 시장이 얼마나 딴판이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숫자가 오늘 시장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보세요. 코스피는 무려 플러스 3.67%, 불을 뿜었죠. 반면에 홍콩의 기술주 지수 H테크는 마이너스 2.87%,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시아 시장에서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환호성에 터진 한국 시장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한국 시장은 어떻게 이런 기록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냥 하루 반짝 오르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 엄청난 상승 뒤에는요,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 이론들이 숨어 있습니다. 6307.27, 이 숫자는 그냥 지수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증시가 새로 쓰는 역사 그 자체예요. 올해, 그러니까 2026년 들어서만 무려 46%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그냥 압도적인 1등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 그 답을 지금부터 세 가지 이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 바로 새로운 사냥터 이론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기업이 먹을 게 다 떨어진 낡은 사냥터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겠죠? 살아남으려면 아무도 없는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한국 기업들이 AI 반도체 가치 사슬이라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기름진 사냥터를 발견하고 깃발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냥터에 가장 중요한 먹이를 던져주는 게 누구냐?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버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전부 한국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론은 낮은 시간 선호도라는 건데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눈앞의 달콤함, 그러니까 이 돼지 저금통에 돈 넣는 현재의 소비를 잠시 참고 저 멀리 있는 HBM4 반도체라는 미래를 위해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더 길고 더 복잡한 생산 단계를 참고 견디면서 구축한 게 바로 지금 엄청난 대박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론, 노벨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이 말한 포용적 제도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소수 대주주 배만 불리는 착취적인 규칙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일반 주주들을 보호하는 포용적인 규칙으로 바뀔 때 그 나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바로 이 전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존슨의 연구를 보면요, 이런 법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시장 변동성의 10% 이상 줄고 유동성은 그야말로 폭발한다고 해요. 결국 뭐겠어요?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보호되니까 더 많은 돈이 시장으로 안심하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화면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론들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1조 달러를 뚫었고요. SK하이닉스, LG전자 전부 AI 동맹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특히 한미반도체, 저 상승률 좀 보세요. 이 모든 이론들이 어떻게 진짜 돈이 되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동안 바로 옆 동네인 중국과 홍콩 시장은 왜 그렇게 깊은 침체에 빠져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요, 정부 정책과 시장 심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이해하려면 아까 봤던 사이페디 나모스의 이론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중앙계획은 가격 신호를 왜곡해서 결국 경제 전체가 계산 실수를 하게 만든다. 이 말이 지금 딱 들어맞거든요. 지금 시장은 중국 정부가 내세운 반내권,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이 정책을요, 사실상 너네 기업들 너무 돈 많이 벌지 마, 이렇게 이익을 통제하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불확실성, 이게 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네 가지가 그냥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첫째, 정보 정책 때문에 불안하죠. 둘째,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은 빼고 계산할게 라고 선언하면서 기술적으로 고립됐죠. 셋째, 미국이 관세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세 가지 공포가 합쳐지니까 정보 폭포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옆 사람이 막 파니까 왜 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그냥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다 같이 던지는 투매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제부턴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데 바로 이겁니다. 원본 자료에서 분석한 퀀트 모델들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의 힌트를 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제 과거 분석은 그만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퀀트 모델들이 그 실마리를 줄 겁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VCM 분석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코스피랑 엔비디아는 아주 강력한 고무줄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계적으로 딱 증명이 됐어요. 엔비디아가 1% 오르면 코스피는 더 탄력적으로 1.25배 더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강력한 연결고리가 잠깐이라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깔츠 모델로 본 코스닥 시장의 에너지 레벨입니다. 결과가 뭘 의미하냐고요? 아주 명확해요. 이 뜨거운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베타값이 0.85?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이건 설사 상승세가 잠깐 멈칫하더라도 시장 안에 들끓는 이 에너지는 그대로라서 당분간은 아주 큰 변동성이 계속될 거라는 예고장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델들을 돌려본 결과 3월 시장 예측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7,500에서 8,000선까지도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로봇, 바이오 쪽 IPO 붐을 타고 더 올라갈 걸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홍콩 증시는 곧 있을 양회에서 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 그리고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를 점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모든 분석, 그래서 이걸로 뭘 어쩌라고, 우리 실제 투자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바로 이 통찰들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퀀트 트레이딩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지루함의 미학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AI 주식처럼 막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너무 무섭다면 시장보다 65%나 덜 움직이는 존슨앤존슨 같은 아주 안정적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담으라는 조언이에요. 결국 이 지루해 보이는 주식이 결정적인 순간에 뻥 터져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에어백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퀀트 전략의 핵심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잘 나가는 한국 대형 반도체 주식은 산다, 롱. 둘째, 리스크가 큰 홍콩 기술주는 판다, 숏.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세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만약에 주가도 오르는데 공포지수인 VIX까지 같이 오른다? 이건 파티가 슬슬 끝나간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땐 욕심 딱 접고 수익 챙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2026년의 자본시장은요, 그냥 돈이 오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문구처럼 어떤 나라가 주주를 더 존중하고 미래기술이라는 새로운 사냥터를 먼저 차지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분석은 현재 이 전쟁의 가장 앞에서 한국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승기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